우리 송영길 후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이분의 거침없는 입담이 그야말로 연일 화제인데 기자들 입장에서도 송영길 후보 전당대회 연설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받아치는 맛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좀 이제 기자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전당대회 기사량이 좀 줄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도나 뭐 말투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하게 되는데 송영길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주목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만 어제도 이제 제가 당직하느라 전당대회 토론회를 봤는데 당대표 부분 토론회를 봤는데 물론 이제 좀 격하게 이렇게 뭐 갈등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뭐 태도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토론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팩트 같은 네. 것들이 주어져야 이제 기사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우리 박스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당주의적인 시각에서 봐서 그런 건데 뭔가 이 선거를 관여해서 즐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송영길 후보의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그 강력함이 상당히 사이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라는 뼈회장 그거 지금 한 20번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예전에 이제 최근에 정청래 네.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셨지만 이분의 연설이 재밌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반존대를 섞습니다. 반존대. 그렇죠. 네. 하란 말이야. 왜 안 했냐? 왜 나오냐고 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정청래 후보나 다른 뭐 고민정 후보가 올라왔다면 했으면 사실 욕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송영길 후보가 그놈 진지한 모드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 정도로 살짝 풀어지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략도 아니고 송영길이기 때문에 할 다른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오히려 큰일 날 수 있는 전략이죠. 이게. 정청래 후보가 하면 무례하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하니까 되는 거죠. 이 반존대 연설. 근데 송영길 후보는 연설하는 것과 평소에 의원님도 가까우시니까 대화하는 어투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사석에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아, 사석에서도 말이 없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주로 제가 더 많이 하죠. 아니 더 강자를 만나서 그런가 보네. 그런데 이분은 입지전적형 지사형 말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게 있는 자리 예컨대 재판장의 최후 진술이라도 이런 그렇지. 이거 진짜 끝내줘. 어. 진짜로 끝내줘. 그것도 안 그리고 보고. 네. 예컨대 그리고 또 사석에서 뭔 얘기하려면 내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랬어 하고 그걸 다시 얘기하거든. 야. 아하. 이럴 때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송영길 후보한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것은 네. 그 계엄 때 국회 앞에 707 부대원들에 대한 맞아, 연설이었어요. 맞아. 네. 예, 그건 제가 발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검찰 특수본 진술서에 나와요. 아. 그걸 들은 계엄군이 신경이 흔들린 거예요. 송영길 후보의 그 일장 연설을 듣고 계엄군의 일원이었던 분이 마음이 흔들렸다. 그게 검찰 네. 진술에 있는 걸 찾아낸 거야. 특수본 저가 진술도 있어요. 딴 사람 아무도 네. 못 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검찰 그 진술서를 다 보고 계엄군을 취재하잖아요. 그럼 저도 인터뷰를 하려고 사석에서 계엄군을 만나요. 그러다 쭉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국회 왔던 계엄군하고 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얘기하다가 그때 송영길 연설 어땠어? 우리를 정신 차리겠습니다. 야. 이거 시켰습니다. 대단한 건데. 대단하기네. 네. 이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송영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의원님 나 지금 계엄군하고 만나고 있는데 경금만. 그때 그 의원님 연설 듣고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갔던 장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한번 고생했다고 바꿔주셨어요? 네. 바꿔줬어요. 두 분이 또 이렇게 환담을 나누시고. 대단하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송영길은 이런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저기 구원받은 듯한 그 세례받은 듯한 도파민 풀충전. 왜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가 내가 5.18 때 광주 도청을 끝까지 못 지킨 한을 평생 안고 살았는데 그게 그날 밤 행동으로 나타났다가 잊어버렸는데 네가 말을 해준다. 이래가지고 깨워졌다. 네. 매불쇼에 소년이 온다를 들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거기 편집진한테 김종대가 어디 그렇게 얘기한 거 틀어주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영혼을 흔들어 놓은 거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동영상이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래 들으면은 그때 연설.
굉장히 정중하면서 비장한 연설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놨어. 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엄군이 그 본청 뒤청에서 문 뚫고 유리창 문 뚫고 들어갈 때 그 연설이 발목을 잡아서 목소리가 있었다.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영어로 보이스 하면은 목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저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 그 자리에 목소리가 있었다. 이게 하나의 형상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존재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쯤에서 그 송영길 그 후보 캠프 쪽 얘기도 좀 너무 많이 전해. 이게 왜냐면은 서브 MC세요, 거의. 왜냐면은 아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한쪽 빼놓으면. 좋다 그렇지. 좋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얘기 중에 보면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낮게 두고 그렇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송영길 후보 캠프 쪽 얘기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송영길 후보 캠프 쪽에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좀 중구난방인데다가 당원 비중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1,000명 샘플로 하는데 호남이 100명이다 이러면은 실제 당원 비중 한 30% 정도 되거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호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좀 상황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태까지의 그런 순회 경선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남은 게 한 70% 정도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제 30%밖에 안 왔다. 네. 그래서 이제 캠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70%니까 이건 사실상 남은 게 원샷 경선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결과만 좋아도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후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구교영 그 TV에서도 극찬을 해놓으셨어요. 어제 그 얘기를 이제 캠프에서 하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해서 웃음 하나 없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대단하다. 전달하는 거니까요. 원래 굉장히 객관적인 분이에요. 와, 냉정하고. 진짜 드립도 네. 저렇게 하신단 그래서 말이야. 잘 안 웃어. 그러니까 안 웃기고 웃으려고요. 싶다. 그래서 웃기고 싶다. 그 토론회나 연설에 보면 능력이 좀 드러난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예전 그 선호 투표제의 이해가 좀 적었었는데 앞선 순회 경선 때는 이제는 잘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거 호남 이제 당원들이 호남 인지를 했을 유권자들은 알고 거라는 있다. 거예요. 1순위를 송영길을 써도 된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섞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섞길래였는데. 이제는 길성래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좀 통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근데 이거는 개꿈입니다. 개꿈. 너무하시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까우시니까 아니, 얘기예요 이거는. 네. 아니 인기가 좋다는 거하고 득표율이 올라간다는 게 그게 또 그게 같이 안 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이 정치판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 송영길 후보가 정말로 토론에서 시원하게 해준 게 어제 KBC 광주 방송 토론회에서도 한 건을 했는데 그 영상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어떤 이재명 국정-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아 저는 지금 당 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황했어요. 당 네. 대표를 하면서 내란 청산이 제 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과제에서 뭐 800개 법률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것을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당 그게 대표로 아니라 생각했다는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1호 인정한 얘기하라 그랬는데. 1호 그러니까, 국정과제는 네.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보좌진이 저 질문을 송영길 후보한테 하자고 했더니 처음에 사실은 본인은 이거 알지 않을까? 물었다가 괜히 답변 잘하면은 내가 민망해지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좌진이 절대 모릅니다. 후보님 이거 꼭 해보십시오 했는데 정말 그걸 받아서 했더니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뭐 이런 토론회가 장학 퀴즈가 될 필요는 없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 네. 근데 저런 1호나 이런 것들은 그 정부 토론회나 간담회 자료에 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행정관 할 때 보면 정말 주입식으로 저런 게 이제 있어요. 옆에도 보면 있고 막 써 있고 이래요. 돌리면 바로 볼 수 있게. 그렇죠. 네. 현판처럼 붙여놓고. 근데 평소에 자료를 좀 안 보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란 청산 저 얘기는 뭐 거의 이제 본인의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매번 하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 늘 청산할 대상이 필요하신 분들의 멘탈리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참 저 세대는 영원한 운동권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자주 물론 드네요. 그 아젠다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 그쵸. 너무나 단일 과제로서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유권자들이 설득하기 그럼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생 얘기도 좀 하고 하라는 언론의 공격을 늘 받는데 저기서도 이제 내란 청산만 얘기하시면 이제 공격당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 보면은 두 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최근에. 주류 자유주의자들. 그런가 하면 니들이 트럼프하고 제대로 싸우는 거야? 개혁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민주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해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예. 전부 개혁 과제가 버스비 얼마, 아파트 요금 얼마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탁탁 내놔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도 와서 공약집 얻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란 청산도 좋고 개혁도 좋은데 줄창 개혁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란 청산밖에 없어요. 검찰 개혁밖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 약진하는 개혁 세력이 되려면 내용을 풍부하게 좀 민주 사회주의자 같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이런 에너지를 좀 충전해서 그렇게 개혁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진화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 개혁 얘기가 더 구태 같아 보이는 거야. 원래는 그게 아니라 네. 더 새롭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더 구태 같아 보이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른 나라 정치 사례를 좀 봤으면 참고하면서 좋겠어요. 봤으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신 건데 이 송영길 후보만 이렇게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인 남영신 여사도 정말 남편 못지않은 입심을 자랑하셨는데 오마이TV에서 인터뷰했던 내용 좀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의 호남의 며느리로서 영남의 깨시민이 광주를 깨우러 간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광주는 잠자고 있는 멍청한 그런 시민이란 말이니까 제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광주에 선거운동하러 여기가 좀 처음 되게 내려가서 너무 걱정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첫날 제가 명함을 드렸던 그 60대 허름한 여성분께서 제 명함을 받자마자 똑똑하니까 역적이다라고 하시는 저는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의식이 출중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우리 호남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이고 깨어있는 가장 앞선 시민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분노했고요. 우리 광주와 호남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남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배우자가 사실 말을 잘해야 될 필요는 없죠. 정치인이 잘하면 되는데 배우자 중에서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해봤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만나뵈신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말 잘한 배우자가 김건희 아닙니까? 왜 또 글로 가요? 또 지금 쫙 끌어올렸는데 지금 구 기자님이. 그러면은 이제 저기 산으로 가정교사가 간다. 오면 오빠 선생님 얘기하잖아 좀 받아 적어 그러면 알았어. 그 정도로 압도하는 카리스마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영신 여사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난 있다. 이 경우가 있다. 예. 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저 경우에는 그치. 제가 이제 그 항상 보면은 송영길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 받으러 다니고 방송 출연하러 다닐 때 운전기사가 하나 오더라고. 아, 운전기사가 왔어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인데? 네. 차가 오고. 그런데 보니까 부인이더라고. 아하. 배우자였더라고. 사모님이 운전을 직접 해주셨구나. 네. 그러면은 지친 송영길이 몸을 내던지듯 차 안에서 쓰러지면 털레 뒷좌석에 탄 남편을 싣고 가더라고. 야. 내가 방송사에서 주로 본 모습이 그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강한 열혈 그치. 전사다. 이건 내 일찍부터 느낌이 있었고 소나무당 장당할 때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 그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옥바라지를. 그리고 저도 그 차 타봤어요. 타봤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도 좀 거칠게 하셔 사실. 운전도 거칠게 하시고. 말만 거친 게 아니야. 테토네 테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죠. 그러는데
이 송영기를 지키는 또 다른 축이구나. 이런 다른 느낌. 축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송영길 후보는 연세대를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남영신 여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셨는데 그분이 운동권 커플로 옛날에도 유명했잖아요, 사실은. 뭐 그땐 몰랐고 오늘 참물 진행 너무 좋아요. 내가 그런 것까지 나는 이념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사생활은 내가 관심도 취미도 없어요. 이유가 있네. 오해할 거의 뻔했네.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송영길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해진 거지. 그때는 이상해졌다.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 양양이님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네요. 김민석이 여성한테 인기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 출연자분들 다 남자들이라 너무 모르시네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인터뷰가 사실 그 여성 지지층이라는 것도요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대별 그 가져왔으면 또 얘기를 할 텐데 뭐 네. 간단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좀 두 후보의 캐릭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차이도 있다. 정청래 후보가 이제 오빠 발언도 있었고 약간 좀 그렇게 여성들에게 호감작은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댄스 같은 것도 요새 중에 추신 것들 이게 몸짓이 조금 뭐 깨끗하지 않았다는 평이 있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딱히 좋아하기 어렵고 김민석 후보 입장이 좀 스윗하고 좀 그래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더 인기 의미에서 있을 수 아마도 그런 있죠. 것 같다. 여러 이유가 그리고 있죠. 아이디 브리스코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볼콕 찍을게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콕 찍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거고 수중포파다님은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청자님들 우리 김용남 카페 가입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의 애청자이신 포켓몬 마스터님은 여성 남성을 모두 감동시키는 송영길 연설 뼈의 장국은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뼈의 장국 등등 하여가지고 이 우리 유튜브 그 방송 씬에서 가장 송영길 후보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영식파. 박영식의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박영식의 엑소가 우리 그냥. 송영길 후보 성대모사가 정말로 싱크로율 99%다 보니까 요즘 방송 나가는 데마다 그 성대모사를 선보이는데 정말로 양념같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다고. 우리 먼저 시작한 상민이 이상민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씨가 성대모사는 진짜 전문가인 건데 원래는. 네. 그리고 더 잘하긴 할 건데 박영식 평론가는 약간 조금 이제 과장된 맛을 살리더라고요. 상민아 고생해라. 아니 그 점잖은 친구가 어쩌다 그렇게 됐다. 참dak법. 잘해요 잘해. 너무 잘해. 요즘 방송을 뭐 주말에도 쉬지 않고 개인 방송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끈기나 그런 능력으로는 대단한 게 아닌가라는. 거기 그 박영식이랑 신인규랑 둘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야, 정말 불편합니다 대단한 옆에 있으면. 분들이에요.